저는 세션 1 자율주행차 ICT 기술개발 현황 세션 좌장을 맡은 충북대학교 스마트카 연구센터 기석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세션은 오늘 총 4개의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앞에 2개 발표는 플로어에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후반기 2개 발표는 온라인 발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기술 발표의 주제로 애트리 자율주행 진흥연구실 민경욱 실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진흥연구실 실장을 맡고 있는 민경욱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워낙 이제 글로벌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율주행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장표가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의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보시면 이제 센서가 있고요. 센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센서 그리고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를 자율주행에서는 핵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센서들이 이제 지능화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위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인데요. 글로벌하게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고 그 자율주행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면 산업용 P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토모티브의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NPU 같은 반도체를 엔비디아라든지 모빌아이 그리고 퀄컴 등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반도체가 탑재된 이제 오토모티브 컴퓨터가 보시면 이제 22년도 그리고 23년도에 보시는 2000톱스 이런 성능을 발휘하는 이제 제품들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고 이러한 하드웨어 위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인지 예측, 판단, 제어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는데 보다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이제 오토모티브 표준인 어댑티브 오토사라든지 리얼타임 OS 등에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 단독의 어떤 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VTX라는 실시간 통신 장치를 이용해서 커넥티드 드라이빙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발전된 기술들, 개발된 기술들은 이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을 하는데 서비스에 활용되기 직전에 충분한 어떤 안전 평가 검증을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러한 표준화 활동이 글로벌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제 필요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술들을 피라미드 구조로 보시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핵심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하게는 이제 뭐 웨이모, 누신, 시티스케이프 등에서 이런 인공지능 자율주행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하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웨이모, 키티, 뭐 시티스케이프, 누신들이 약간 이제 학습 데이터에 조금 종류가 조금 이렇게 좀 특별하게 다르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챌린지 대회에서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대회를 열었고 이제 갈수록 사실은 이제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그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은 인공지능 추론이 되려면 레이턴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리 속도도 중요해서 그러한 팩터들이 당겨서 지금 챌린지 대회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제 레벨 4를 가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레벨 3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 쪽에서는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매핑, 동적 객체, 검출, 신호등 인식 등이 있고, 판단이나 제어 쪽에서는 이제 경로를 생성하고, 모션 플래닝하고, 이제 장애물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가 레벨 4로 가게 되면 정확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 수준으로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비정형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동적 객체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인식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어야지만 레벨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대비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레벨 3까지는 이제 인공지능 이 추론되기 위한 이제 성능이 이제 100톱스 정도의 요구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 레벨 4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400톱스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하게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모빌아이 등이 이제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등을 개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과기부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고 성능은 이제 500톱스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혁신 기술 개발 예타 사업인 산업부에서는 이제 천톱수에 대한 반도체는 아니고요. 천톱수 성능을 내는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더보드입니다. 글로벌하게 1위는 이제 웨이모고 우리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들었던 테슬라는 약간 이렇게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와 3단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마일즈 포 디스인게이지먼트라는 리포트를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전환,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운전자 전환까지 자율주행을 달린 거리, 그래서 48만 킬로당 1회 운전자 전환인 웨이모가 계속 1등을 했었고요. 19년도에는 바이두가 한번 1등을 했는데 약간 뭐 속임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20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플레이어인 구글 웨이모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요. 구글 웨이모는 글로벌하게 세계 최초로 피닉스에서 유료 택시 서비스 이제 운전석에 이제 운전자를 비우고 서비스를 최초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조금 이제 경제적인 악화가 있었고 올해 이제 2.8조 원 투자를 유치를 해서 택시하고 트럭에 대한 물류 운송 자동화를 하고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센서가 카메라 10개, 레이더 6개, 라이다가 5개 달려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360도 비전 시스템이 인식거리 500m 그리고 라이다 센서가 인식거리 300m 정도의 고성능의 센서를 달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7월 달에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 9.0을 릴리즈를 했고 이제 10월 달에 10.0을 또 릴리즈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놀라운 점은 이미 테슬라는 이제 여기 있는 고정밀 웹이라는 데이터를 쓰지 않고 자율주행을 해왔었습니다. 글로벌하게 테슬라 빼고는 다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환경이 예,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버전 9.0에서는 이제 레이더까지 이제 빼고 온리 카메라 8대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역시 굉장한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특정 트리거 221종 뭔가 이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경우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오토 레이블링 해서 이제 객체가 이제 65개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또 놀라운 점은 각각의 검출, 뭐 세그멘테이션 예측 등에 대한 인공지능 네트워크에 대한 전담 인력이 이제 각각 20명씩 매달려서 이제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세계 5위 정도 되는 어떤 컴퓨테이션 파워를 가지는 이제 서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테슬라가 2018년도에 풀셀프 드라이빙을 위한 이제 컴퓨터를 이제 여기 이제 NPU가 2개가 달려 있고 이러한 컴퓨터를 이미 판매되는 차에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제품을 팔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릴리즈하는 단계가 이제 보시면 굉장히 예를 들면 전문 드라이버가 10년 동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섀도우 모드 1000년 동안 테스트 한 명이 하면 1000년인데 이제 수백 명이 하면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에러가 없을 시 이제 릴리즈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테슬라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팔리는 차량에 탑재된 풀셀프 드라이브 컴퓨터를 통해서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웨이모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OEM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단계적으로 가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고 웨이모는 ICT 기업이라서 이제 레벨 4를 바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교를 보면 주행 데이터 측면에서 테슬라는 조금 이제 주행 경험 데이터 이제 시험이 아닌 경험에 집중하는 유일한 업체이고 웨이모와 비교하면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는 차량,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모두 다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웨이모는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비용은 뭐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하죠. 5, 6천만 원. 웨이모는 이제 센서 다 포함해서 뭐 3억 이상이 되는데 고정밀 맵을 쓰기 때문에 이제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고요. 하지만 이제 역시 카메라 기반으로 자율주행 하다 보니 안정성에는 이제 사고가 많이 났죠 테슬라가. 그래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모두 융합해서는 웨이모가 보다 더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27년까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예타 사업이 통과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이라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과기부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기술 도메인이 이제 DNA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네트워크 이제 V2X 통신 그리고 A 인공지능 그리고 밑에 시뮬레이션 평가 검증할 수 있는 이렇게 큰 4개의 덩어리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레벨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레벨 5단계까지 있는데 국내에서는 레벨 4단계를 이제 4단계와 4단계 플러스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플러스를 보시면 4단계는 그러니까 차량 중심이고 이제 국내에서는 유독 4단계 플러스에서는 차량 인프라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스템은 차량 클라우드 도로교통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기존의 룰 기반보다는 그러니까 딥러닝의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차량 인프라 협력을 하고 있고 뭔가 펄백이 발생한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는 차량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인프라와 협력해서 펄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이제 큰 덩어리 사업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데 A그룹에서 자율주행 인진 판단 제어 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클라우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프라 단이 있고 이제 차량이 있는데 3티어 구조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엣지 시스템들을 운영 관리, 인프라 엣지를 운영 관리하고 고정밀 맵도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능을 OTA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할 텐데 그냥 배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지능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앞서 테슬라처럼 그 오류된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서 클라우드가 다시 학습을 해서 이제 OTA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1세부가 이런 클라우드 쪽 위주로 하고 있고 2세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3세부는 이제 공통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인프라 엣지에 올라가는 뭐 어댑티브 오토사, 리얼타임 OS 그리고 예, 공통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에서는 이제 커넥티드 이제 엣지 인공지능이라고 차량과 협력하기 위한 인프라 엣지 그리고 이제 인프라 엣지에서도 데이터 음영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프라 간의 어떤 데이터 스티칭을 하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3티어 체계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은 이제 V2X 통신 이제 5G 추후에는 5G NR이 되겠지만 그런 통신 장치를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면서 자율주행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율주행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량밖에 없지만 사실 인프라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대부분 이제 다중 센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위치 데이터, GPS 데이터 그리고 차량의 거동 정보인 캔 데이터를 동기를 맞춰서 저장하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R&D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구축된 데이터는 이제 공개를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식별화 이제 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과기부 사업에서는 기존의 지능의 고도화 그리고 신규 기능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한 단계 뎁스 내려가서 이제 자율주행의 기술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타 차량이라든지 인프라와의 어떤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지 판단 제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인지의 결과, 판단의 결과, 제어의 결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커넥티드 드라이빙으로 가면서 차량에는 이제 V2X 오비오 이제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 인프라에는 로드 사이드 유닛이라는 이제 통신 장치가 장착이 되어서 인프라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차량과 차량 간의 어떤 주행 협상하는 그런 기술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알고리즘입니다. 인식은 이제 입력은 이제 다중 센서 데이터가 되고 자율주행 차량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GPS를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 있고요. 이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제 보시는 차선들 마커들 또는 주행 가능 영역 등을 시멘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연동을 하고 있고 뒤에는 동쪽 객체를 3D로 정확하게 검출하고 추적하고 상태까지 인공지능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신호등 인식, 3차원 센서 융합한 어떤 복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단에서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판단은 이제 판단의 목적은 이제 요겁니다. 안전하게 주행을 하기 위해서 차량의 주행 행동과 경로를 결정하는 기술이고 뭐 예시로 보시면 큰 트럭이 갈 때 보통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약간 이제 시프트 드라이빙을 해서 하고 동시 2차선 좌회전인 경우도 약간 이제 옆으로 이제 시프팅해서 주행하는 부분 그리고 합류 상황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비켜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정상 상황, 사고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의 역할이고, 판단에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요소 이제 기술 알고리즘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 모듈들을 뭐 직접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엔드 투 엔드라고 센서 데이터 입력으로 각 단계의 끝을 바로 인공지능으로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엔드 투 엔드, 그리고 중간에 동적 객체 검출의 결과를 받아서 또 중간중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제 미들 투 미들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레벨 4를 위한 이제 앞서 제가 기능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달성돼야 되는 게 이제 비정형 환경에 대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비정형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차선이나 마크가 없는 우리가 흔히 비포장도로 또는 시골길, 이런 길,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또 이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이면도로 그리고 이제 주야간을 포함해서 이제 드라이버블 스페이스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차선 마크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큐파이드 그리드 존 플래닝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레벨 4를 위해서는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황 인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앞에 어떤 객체가 검출이 되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얘가 차량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고정밀 맵이랑 매핑을 했더니 가장 끝 차선에 있고, 그리고 차량의 후미등을 봤더니 얘가 그냥 꺼져 있어요. 그래서 불법 주차라는 걸 알고 이제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종합적인 어떤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상황 판단이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입력 영상으로 전체 객체의 상태까지 예측 인식을 하고 액션까지, 그러니까 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네, 또는 이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네, 차량이 나랑 멀어지고 있네, 이런 어떤 행동까지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인식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예측은 타 차량의 예측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타 차량이 옆에 있는 차량이 내 차로로 끼어드는, 그러니까 컷인이라고 하는데, 컷인을 예측하기 위해, 그리고 또는 도로에서 이제 보행자가 이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어떤 경로를 예측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이 객체들의 어떤 과거 트라젝토리를 입력으로 이제 딥 네트워크를 모델링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했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타 차량의 궤적, 보행자의 궤적, 그리고 고정밀 맵도 함께 그리고 센서 로 데이터도 함께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델링을 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레벨 4를 위해서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야간 우천 환경에 좀 강인한 자율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글로벌하게 액티브라든지 웨이모는 이미 이제 뭐 비 오는 환경, 야간 환경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고,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악천후 환경에 데이터셋이 부족하고, 또한 기술적으로는 윈도우 실드에 흐르는 빗물이라든지 비 온 후에 젖은 도로 빛 반사, 그리고 도로에 쌓인 눈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답은 사실 계속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증강 측면에서는 사이클 게인이라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스타일 변화를 통해서 야간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우천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또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그런 어떤 기법을 통해서 조금 이러한 환경에 강인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